10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서 아마도 방송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력 없다. 채권왕도 100개를 들었다. 투자 비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분은 채권왕 빌 그로스입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 증시 고평가, 주식 채권 지금은 살 때 아니야. 장기 투자조 하지 마라. 자, 이 정도 되면 채권왕 빌그로스 정도라고 하면 매크로 경제야 투자 전망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루로 칭송받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10월, 11월, 12월 내년 중반부 기준점까지 폭등장을 예상을 한다.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가라. 지금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셔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은 지금 투자를 엄두도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폭락이 나오고 있고 채권금리도 급등을 했고 원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증시와 코인 시장의 약세. 이 상황에서 경제가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데 누가 가격이 빠질 때마다 적립식으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을까요? 있겠지요. 선수들이 말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의 역량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과도 투자와 투자의 그루들도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는 추후에 저도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장기 동향하는 게, 장기 투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장기 투자? 지금보다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장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경쟁 대상이 없고 독점할 수 있는,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에 가격이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면 시장, 현재 매크로 시장의 크고 작은 노이즈는 얼마든지 소화하면서 매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수백 년간의 주식시장의 모습이었고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응애하고 잉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장 떨리는 이 투자를 지속하라는 거죠. 그 문명의 중심에 바로 위플과 XRP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2.0, 얘가 없으면 이 문명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CBDC가 동원을 해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다시 관장할 수가 있겠지요. 아시겠죠?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11조 연내 만기, 긴축 발작에 떠는 회사채 시장, 긴장감 도는 회사채 시장, 치솟는 장단기 조달금리, BBB급 3년물 금리 연 11%가 넘었다. CP, 기업물 어음, 91일물 기업물 어음이 금리 7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비우량 기업들 처한 부담 커졌다. 한젤칼, 쌍용 CNE 등 자산 처분, 은행채 물량 폭탄도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 자, 고금리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떨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간 터지겠죠. 제가 그래서 2008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와 유사하다. 얼마 전 금 전문가가 얘기를 했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능가하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가 있다. 지금 말고 내년 중반부 기준점. 2004년도, 5년도, 6년도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7월에 바닥을 찍고 8월에 시장이 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까지 시장은 미친 듯이 달려나가죠.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포가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서 탐욕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선수들만 열심히 모으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확률이 높다. 마지막에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이 공식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미 긴축 장기화에 노동시장도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의 경기 침체 우려 재부상, 금리 급등의 기업 자금 조달 비상이다. 연간 일자리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30년 모기지 금리 연 7.7% 올라. 이자 부담에 주택 수요 얼어붙어. 당연하겠죠. 고금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즉 고용을 늘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국제유가 5%대 급락,
수요 파괴 시작하였다. 자, 웃기지도 않죠? 불과 얼마 전 오펙 사무총장이 유가 급등할 수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수요 파괴가 시작되었다. 개인 투자를 농락하고 있죠. 호재와 악재를 던지면서 도저히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정해져 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갔다. 국제유가건, 금리건, 원자재건, 경제 성장률이건, 통화량이건, 주식과 코인에 대한 방향성이건, 연준 인사들을 통한 미디어를 통한 분위기를 조장하건, 양떼를 이쪽으로 몰아가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다. 좀 전에 언급을 드렸죠? 다가오는 우리는 탐욕의 시간. 한순간에 투심은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건 그들이죠. 우리는 그 시기를 준비하면 그만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크로 이슈 한번 돌아보시죠. 다가오는 문명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나.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자료를 취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 나가면서 또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운명이 바뀌는 거는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바뀝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때 한순간 3년에서 4년 준비하고 1년 안에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주사 맞아서 살 빼는 시대 끝났다. 먹는 비만약 나온다. 일라이릴리 현재 시가총액 1위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비만약 게임 체인지된 루일리 위너 후보물질의 R&D를 집중한다. 비만 정복 다음은 치매 예방 신약 한국 바이오 기업과도 협업을 기대한다. 자, 지금 보시면 세계 제약 헬스케어 기업 시총 상위 5건입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존슨앤존슨, 에피, 미국 머크.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1위부터 5위까지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FDA, 유럽의 EMA 전부 다 그들의 영향력이 안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제가 그들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거대 다국적 제약사 빅파마라고 하죠. 또한 우리는 빅테크도 알고 있죠. 이들은 어느 한순간에 준비가 기회를 만납니다. 인터넷 혁명을 만나면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소셜네트워크, 지금의 배트맨,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 더불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죠. 준비를 했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기준점이 나옵니다. 이 릴리라는 회사도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는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여기에 비만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이 준비된 게 기회를 만나면서 세계 1위로 치솟아버립니다. 마찬가지죠. 배우도, 운동선수도 치열한 준비를 해서 배우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영화, 작품을 만나서 빵 하고 대스타로 발돋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로, XRP로 그동안의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이 한 방이 그냥 한 방이 아니죠. 사실 천방입니다.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과실을 따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했었어? 어떻게 했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물어보겠지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답안지를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랙록 전 임원, SEC 비트코인 현물 동시 승인을 예상한다. 블랙록 임원 출신인 자코비 자산운용사 수장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동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블랙록이 SEC의 승인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 SEC와 블랙록과 연준과 재무부와 미국 정부 백악관 이들이 따로 놀까요? 물론 따로 노는 세력과 같이 노는 세력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미국과 유럽, 전 세계 기득권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중요한 건 그 기득권의 거대 움직임에 의해서 미래는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는 통찰력의 핵심이라 보고 있어요. 이것들은 경제 지표, 수요와 공급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죠.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조금은 결합이 돼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죠. 비트코인
CFTC 및 SEC에서 상품 분류, 현물 ETF 승인 확신한다. 100% 확신합니다. 곧 그 시그널이 나오겠죠. 시장은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이것 또한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속도를 정하는 것 뿐이에요. 방향성은 100% 정해졌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다면 전 세계 쩐주들, 전 세계 1%의 쩐주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부의 총량의 1%에서 2%가 전 세계 부의 총량을 다 가지고 있죠. 그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쏘기 위해선 ETF가 필요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타 알트코인이건. 그리고 그 전에 리플과 SE 소송이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돼야 이 산업이, 이 시장이 미친 듯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고 다시 통제의 세상으로 그들이 끌어갈 수가 있겠죠. 이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기존 두꺼비 집, 구집을 부셔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해 나가는 과정이다.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다.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 공개해야 국제결제은행 공시요건 협의 착수하였다. 이 소식을 왜 BIS에서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을 왜 공개해야 되냐? 명분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요번에 파산했던 디지털 뱅킹이나 암호화폐 은행들이 이런 부분들로 망했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은 이걸 오픈을 해. 이건 명분이고 제도를 갖춰라. 이제 니들은 종이화폐가 아니고 CBDC 그리고 각종 토큰과 코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대 마진이건 커스터디건 대출이건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그 제도안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BIS는 전통 금융권 내 암호화폐 파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 공시 요건을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폐 파급력을 제한하기가 아니라 이거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기준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자, 그럼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국제결제은행,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 전세계 은행의 20%이다. 전세계 메이저 은행 중에서 암호화폐 위험 노출 비중이 10개 중에 2개밖에 없어. 근데 10개 중에 2개밖에 없어도 그 2개 은행 중에서 암호화폐 익스포저 자산 중 비트코인이 40%, 코인베이스 주식이 30%, 이더리움은 5% 미만을 차지하였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개 중에서 전 세계 메이저 은행 10개 중에 2개 은행만이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주식에 노출되었는데 그 총 익스포저 비중이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의 총 익스포저 비중은 0.013%에 불과했다. 암호화폐 수탁 규모도 총 익스포저의 0.005%에 그쳤다. 전체 은행 표본에 대입하면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은 0.0003, 수탁 비중은 0.0001까지 줄어든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죠? 왜 좀 전 BIS가 암호화폐 보유량 공개해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여러분 알고 가시죠? BIS의 자기자본 비율, 이거를 BIS 산하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하죠? 당연히 암호화폐도 익스포저를 보유해서 규격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시장 규모가 0.0001, 0.0003입니다. 왜 제가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하느냐? 이것도 채소를 잡았어요. 모든 문명이 돈이잖아요. 돈, 자본주의. 종이잖아요. 종이 이전에 원자재였죠. 원자재, 물론 종이 이전에 금 기반, 원유 폐그제, 그 이전에 동전, 구리, 엽전, 그 이전에 원자재, 물품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런 통화에 대한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종이화폐는 못 쓰는 시기가 법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CBDC와 토큰과 NFT와 각종 코인들과 실제 토큰화된 STO들, 그거를 은행에서 거래하는 초기 시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우치신다면 지금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우리는 왜 제가 인생이 송두리째밖에 뒤바뀔 수 없는 그 티켓을 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XRPD 메일님의 트위터인데요. 유명한 자산 관리자인 클라이브 톰슨은 CBDC에 관해 연설합니다. 클라이브는 앞으로 은행들이 기존 시스템에 작별 인사를 하고 위기 발생 직후 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번 금융위기 위해 CBDC가 발행될까요? 이미 준비는 다 되고 있죠. 시차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건 100% 도래한다. 좀 전에 BIS, 은행 익스포저 노출 비중을 공개해라. 현재 은행들의 노출 비중은 0.0001에서
0.0003이다. 감이 오시겠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명의 바로 선점자이자 개척자이자 퍼스트 무버입니다. 이제는 그 큰 판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잭 더 리플랜의 트위터인데요. CBDC 회의가 진행 중이며 CBDC, 비자, 마스터 및 리플, XRP는 CBDC를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CBDC의 세상이 온다면 100% 오죠? 그러면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이 정도면 답안이 끝난 거죠. 비자와 마스터, 여기 보시면 마스터 비자, 밑에 보시면 마스터카드 파트너 리플, 컨센서스, 플루언시, 그리고 파이어블록, 마스터카드 CBDC 플랫폼의 기자계 데브리언트와 그 중심의 리플이 CBDC 플랫폼을 맡고 있죠. 비자 또한 이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쩐주도 같아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와. 결국 그들이 공존해 나가면서 이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 리플이 있겠지요. 리플이 소유한 메타코, 최고의 암호화 기술 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미국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의 랩스의 자회사인 메타코가 더 디지털 뱅커가 후원하는 디지털 에셋 어워드 2023 시상식에서 권위 있는 디지털 자산 부분 최고의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 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술력이 좋다네요. 사실 저는 이런 거에 크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메타코에서, 리플에서, 그냥이라 그러기엔 좀 그렇겠죠? 최고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디지털 자산 부분 최고의 기술 솔루션 제공업체로 수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과 시장 선전력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상을 수여했겠지요.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점들에다가 각 5대양 6대지의 점선면에 자기 구역을 찍어놓고서 이미 선점이 끝났음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호주, 남미, 라탐 모든 곳에 시장 선점은 기득권이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 홀세일망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플, 영국 가장 권위 있는 결제상을 수상하였다.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은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플레이 360 어워드 행사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리플이 금융 서비스에서 디지털 통화 및 자산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리플의 샌디 형은 이 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페이 360 어워드를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상으로 지정하고 리플 팀의 우승을 축하하였습니다. 영국과 리플과 메타코가 권위 있는 상을 수상을 하였다.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기 때문에 상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요. 리플의 가격 예측이 나왔는데 2024년 4월 XRP의 낙관적인 가격을 전망한다. 어쩌면 XRP도 13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XRP 캡틴이라는 분이 2024년 4월은 XRP가 130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시기일 수가 있다. 소송, IPO,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과 ODL, 펀더멘탈, 리플렛의 확장, 전세계에 대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재설정, 전세계 유로화 시스템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CBDC 도입 시기와 과정, 유로화의 전면 CBDC 상용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중동, 남미, 그리고 그들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과 실시간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0달러, 내년에 갈지 후년에 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100달러, 589달러, 1000달러를 넣으면서 그 목적지에 지도의 맵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목적지, 마라톤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100%이 패러다임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